네, 뉴스채널 이슈메이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이상엽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저희가 모셨는데요. 네. 최근에 다보스 포럼이 열렸었죠. 네.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가 또 상당히 화두가 됐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각국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라고 네. 심지어 질타를 했어요. 지금 그렇다면은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서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네.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네. 좀 해주세요. 네. 그 한국의 국제 위상이 G8, G10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그 기후변화 대응이 한 나라가 할 일이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대응할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이 G10, G8이라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매우 활발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은 물론 국제협력 그리고 국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기금에 대한 증액 등 굉장히 활발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약 1조 원의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국제협력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우수한 기술 개발들을 기술들을 개도국으로 확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 국제협력 기금의 증액에 있어서는 한 아세안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금을 증액하겠다라는 예, 말씀까지 예.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국제협력, 국제기금 증액 등 매우 활발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09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관련한 기술 투자까지 쭉 네. 이뤄져 오고 있는데 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네. 노력들을 하고 있네요. 네. 최근에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서 네. 기후기술 전문 데이터 플랫폼 플라넷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아직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플라넷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플랫폼인지 네.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저희 녹색기술연구소가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기후기술, 녹색기술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축적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플라넷인데요. 플라넷의 그 영어 약자가 Platform for the Net Zero Technologi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넷제로 달성을 위한 기술들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전문가분들이 쉽게 정보를 찾고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기술은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정확한 데이터에서, 기술 데이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특징, 그리고 각국의 국가의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 배출량 산정 등과 같은 전문가분들이 필요로 한 정보를 모두 축적해 놓았고, 그거를 시각화해서 모든 전문가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데이터의 보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넷제로 달성을 위한 플랫폼이다. 전문가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플랫폼이다라는 네. 말씀이신 건데, 네. 지금 기후기술 연구와 글로벌 협력이 상당히 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네, 네. 이번 플랫폼, 플라넷의 출범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국제협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에서 그리고 협력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플래닛이 전문가를 위한 기술 데이터 보고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국제협력 전략을 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플래닛에 들어가 보면 기술 협력 지도라는 거다한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한눈에 보면서 시각화해서 국제적으로 어떠한 전략적으로 그리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정보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플라넷과 더불어서 국내 최초 기후기술 종합 플랫폼인 국가기후기술 정보시스템 네. 시티스도 운영 중인데 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시티스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시티스는 저희 플라넷과 함께 데이터 보고의 가장 큰 중요한 저희 자산 중에 하나인데요. 시티스는 굉장히 쉽습니다. Climate Technology is. 그래서 기후기술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모든 종합 정보의 장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플라넷이 네이버에 비유를 하면 네이버 지도, 네이버 자동차와 같이 전문 분야를 위한 하나의 정보장이라고 하면 시티스는 네이버 전체에 대한 플랫폼의 정보의 장 이렇게 저희가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티스에 들어가 보시면 그 안에 전문가들을 위한 플라넷이라는 그 하나의 항목이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네. 그러면 일반인들도 네. 기후 기술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면 들어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고요. 아, 예. 네, CTS는 모든 국민들이 다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이고 플라넷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가들을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네. 정보에 약간의 그 제한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가연구소이기 때문에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 대해서 또 벤처 사업들을 준비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 네.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들어가서 정보에 대한 제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벤처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정보 이런 측면에서 대기업에 비해서 좀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한 그 벤처나 중소기업의 지원에 있어서도 저희 이 정보의 그 데이터 그 자산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최근에 여러 가지 이상기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지금 기후 변화를 넘어서서 네. 그야말로 위기가 도래한 네.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후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연구하는 것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기후가 일상의 그 영향을 넘어서서 지금 생존에까지 이제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 온도가 1.5도로 올라간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1.5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최근에 폭우, 폭염 일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산불 증가 같은 자연재해도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예. 과거를 보시면 일기예보가 틀리면은 그냥 국민들은 불만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불만을 넘어서서 자연재해까지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재해 모든 것의 원인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다 정밀하게 관측하고 오래 장기간 관측하는 기후에 대한 그 관측 데이터 그리고 기술 개발이 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그 기상과 기후 데이터가 과거에는 불만에서 끝났는데 이제는 자연재해에 연계되다 보니까 기후에 대한 이 과학이나 기술 개발이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모시고 네. 그때 이제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인 CCUS법이 이번에 네.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의미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예, 저도 그 CCUS법이 통과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CCUS는 많은 분들께서 탄소 중립의 최후이자 최고의 기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CCUS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공급되는 에너지가 신재생에서 오느냐 화석연료에서 오느냐 거기서 모든 논란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에서 에너지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진정한 탄소 중립 기술이냐에 대한 의문점이 항상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한 의문점 때문에 큰 동력을 못 받았는데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서 법을 동력으로 해서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이상엽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